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나흘 연속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구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전근 조치되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배부한 군위군 의회 의장과 의회 직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프로축구 김천상무가 올 시즌 개막전에서 울산을 만나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나흘 연속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10명으로 하루 만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고 지역별로는 포항 591명, 구미 588명, 경산 420명 등 10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도내 확진자는 15,396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이 2,517명에 이르고 있고 입원 중인 중증 환자는 41명입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농구 골대 아래 두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을 던지게 한 사건, HCN에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옮겨갔는데 피해자와 해당 학교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A씨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두 학생을 농구 골대 아래에 둔 채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을 던지게 했고 구미시는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4년 전에도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서로 뺨을 때리게 해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영덕으로 전근 갔다가 지난해 구미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학대 논란 중심에 선 겁니다. 그런데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번에도 A씨를 지역 내 다른 학교에 전근 조치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기 위해서라는데 피해자 측은 크게 반발합니다. 4년 전에 학생들도 6학년이었고 이분도 6학년이에요.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다른 학교로 아이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 교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 전부 보내는 걸로 조치했다. 이거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인가요?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의 전근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른 데로 전근만 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자질이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건화가 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서 엄청 많은 아이가 울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21일 낮 12시 10분쯤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한 비닐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3동 중 2동이 모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헬기 1대와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오후 2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프로축구 김천상무가 올 시즌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팀 울산을 만나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김천은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최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부 리그 복귀 무대에 나선 김천상무. 김천의 사령탑 김태현 감독은 경기 전 이번 시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도전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두지 않고 지난 경기 때 우리 지난 시즌에 우리가 4위까지 했었는데 그 이상 바라보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 상대는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했던 울산현대. 초반엔 울산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지만 골키퍼 구성윤의 눈부신 선방에 막혔고 원두재의 결정적인 슈팅은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등 골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천은 후반 정승현이 발목을 다쳐 교체되고 하창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악재가 겹쳤지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며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울산을 상대로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춥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긴장도 된 상태고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모두 그래도 열심히 뛰어줘서 그래도 무승부라는 값진 이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라는 이제 승점 1점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승 후보 울산을 상대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김천 상무. 김천은 이번 주말 지역에 연고를 둔 또 다른 팀 포항을 만나 올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군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 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배부한 혐의로 군의군 의회 의장과 군의회 공무원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설날과 추석 때마다 업무 추진비로 총 1,40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310여 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 2명이 관여한 혐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등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들도 일제히 우리 지역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역 방문에서 나온 주요 발언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동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를 맞아 여야 주요 후보들도 모두 대구 경북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5일 대구를 찾았고 심상정 후보는 지난 18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동성로에서, 윤석열 후보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역 첫 유세를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 범어 내거리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처음 만난 뒤 이어서 구미로 이동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구 경북을 방문을 했는데 지역 유세 연설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도 한번 되짚어볼까요?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 도심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고 대구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역시 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약했는데요. 이 밖에 동대구와 서대구 역세권 개발, 특히 대구 경북 경제 발전의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하게 될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과 제1야당 후보 모두 대구 공항 이전을 공약을 했는데요. 네. 요즘 공항 이전 관련 절차가 생각만큼 또 순조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 절차 지연으로 통합 신공항 관련 업무도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인지 지난주 윤석열 후보 첫 유세에서는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을 제명하라는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유세에서는 이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조웅천 의원은 군의군 대구 편입 때문에 공항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 이유는 한쪽 당만 뽑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확실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네. 지자체에게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포항을 찾아 포항제철소 산해 하청 불법 파견 문제 등 노동 현황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고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유세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장려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서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 움직임은 각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유독 대구 경북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던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동대구역 유세 이후에 그 사흘 만인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구미와 칠곡, 대구 등 경북 서부권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처럼 국민의힘이 선거운동 초반 그 TK 지역을 자주 찾는 데는 그 TK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은 곧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선대위는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달성한 80% 득표율과 80% 득표율 기록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어게인 8080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들 되짚어봤습니다. 이동욱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와 관련해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권 행정기관과 대학도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8일 경북대에서 열린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행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에게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문제를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권 시장 등은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와 관련해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권 행정기관과 대학도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구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구미시 장청면 장천시장 인근 다리에 걸린 윤석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훼손된 현수막을 회수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구미일 선거대책본부는 훼손된 현수막의 선거 필증을 선관위로부터 재교부를 받아 관련 현수막을 다시 내걸 예정입니다. 구미시 의회 A 의원이 지난 18일 동료 의원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구미 금호산 호텔의 한 식당에서 B 의원이 자신을 모 의원이라고 부르며 비판하자 큰 소리로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선출직 출마와 의정 활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